카리브해의 한 구석을 상상해보라. 태양이 땅을 비추는 온기가 그곳 여인들의 시선이 품은 따스함과 다르지 않다. 영어가 크리올과 어우러져 리듬감 넘치는 대화를 빚어내고 몸짓은 욕망의 고유한 박자로 흐르며 마야 유적과 야자수, 달콤한 코코넛 향기 사이로 미소가 피어난다. 바로 그곳이 벨리즈다. 작은 나라지만 영혼만큼은 광활하다. 더욱 유명한 이웃 나라들과 달리 조심스레 그 매력을 간직한 채 관광지도 너머를 꿰뚫어 보는 이들을 위해 은밀히 기다리는 연인 같다. 벨리즈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물가가 저렴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의외로 가장 열정적인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로맨스는 숨지 않는다. 반대로 햇볕에 그을린 여인들의 몸짓으로 해변을 거닐고 생기 넘치는 과일이 가득한 시장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가리푸나 드럼과 불춤의 불길 속에서 집에서 빚은 술잔을 비우며 사랑을 만끽한다. 그러나 이 숨겨진 천국에서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왜 그렇게 많은 벨리즈 여인들이 국경 저편의 사랑을 찾아 나서는 걸까? 그 해답은 낡은 버스에서 교차하는 눈빛, 어설프게 부딪혀 나오는 부서진 영어 또는 카리브식 스페인어의 장난기 섞인 농담, 감히 숨김없이 표현하는 관능성의 디테일에 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풍경을 넘어 그 영혼을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벨리즈 특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벨리즈는 영국령 온두라스라는 식민지의 과거를 지녔으며 잉글리시 유사는 마야인, 혼혈인, 크리올, 가리푸나인, 메노나이트인의 강력한 존재와 어우러져 매혹적인 문화의 용광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교차가 다른 경직된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자유로움을 낳는다. 이곳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유연하다. 여인들이 먼저 다가가 장난스럽게 관광객을 유혹하거나 결혼에 즉각적인 압박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벨리즈에서 사랑은 반지가 아니라 시간, 제스처,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목조바에서 마주치는 진심, 어린 시선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객을 가장 놀라게 하는 현상은 다름 아닌 벨리즈 여인들이 노골적으로 외국인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은밀하거나 숨겨둔 비밀이 아니다. 공개된 대화의 일부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지역 남성들에 대한 환멸, 어떤 이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다수의 파트너를 거치고 책임감은 부족하다. 부터 더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 미래 있는 가정에 대한 희망, 또는 단순히 다른 세상을 나누고픈 호기심까지. 이러한 사랑의 추구는 피상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다. 기회가 제한된 나라에서 진정한 교감에 대한 갈망이 깊이 뿌리내린 결과다. 벨리즈의 경제 현실 또한 이 배경을 부추긴다. 카리브해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나라 중 하나인 벨리즈는 생활비가 낮고 임대료도 저렴해 큰 사치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 이 더 큰 무언가를 향한 탈출구를 찾게 만든다. 때로 그 탈출구는 호기심으로 들른 외로운 관광객의 모습으로, 때로는 디지털 노마드나 모험가 혹은 정착을 결심한 외국인으로 다가온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넓은 미소와 달콤한 말투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벨리즈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구축된다. 가족 전체가 야외 공간을 함께 쓰고 즉석 화덕에서 함께 요리하며 해가 뜰 때까지 음악이 멈추지 않는 축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흔히 목격된다. 전통적으로 강인한 여성들은 이 사회 구조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어머니이자 친구이자 자매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삼는 의식적인 유혹자다. 그 힘은 단지 육체적 끌림뿐만 아니라 눈빛, 말투, 그리고 서구의 일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진정한 관심과 죄책감 없는 욕망, 시간을 초월한 연결감을 느끼게 한다. 이 관능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지역 중 하나는 케이콜커차의 콜켈다. 신발이 불필요할 만큼 한적한 작은 섬에서 Go Slow, Go Slow 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른다. 색색의 오두막, 공중에 흘러나오는 레게 음악, 햇볕에 그을린 몸들이 어우러져 현지인과 외지인 간의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이 펼쳐진다. 꽃을 머리에 꽂거나 바람에 실려 춤추는 따은 머리를 한 여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망에서 먼저 다가온다. 관능이나 자유로운 관계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덕분이다.
보다 절제된 사회에서 온 관광객에게 이 경험은 깊은 변화를 안겨준다. 물론 모든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벨리즈는 실업, 불법 이주, 그리고 민족 간 긴장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자유감이 지속된다. 원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하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랑 이야기를 파도 같은 순간 속에서 구축하는 자유. 이 자유야말로 이 나라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벨리즈에서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구애의 관습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따르지 않는다. 특히 카니발이나 독립기념일 축제에서는 여성들이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에너지 넘치는 춤을 추며 종종 먼저 다가가는 주체가 된다. 아무 기대 없이 온 관광객은 대화와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파티 도중 맥주와 즉흥춤 속에서 국제적 파트너를 만난 이야기를 자랑스레 전하기도 한다. 시장, 선착장, 가족 식당 등지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역학은 더욱 강화된다. 벨리즈에서 안녕이라는 인사는 곧바로 저녁 초대로 이어질 수 있고 열대 과일 얘기가 해변 소설 같은 사랑 이야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인간적 접촉은 직접적이고 진솔하며 종종 강한 의도로 가득 차 있다. 욕망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식민지 시절 영국 기록에는 크리올과 가리푸나 여성들의 불같은 성격과 사회 규범을 도전하는 기질, 그리고 여행자와 병사, 선교사를 부드러움과 대담함의 조합으로 유혹하던 모습이 남아있다. 그 유산은 세월을 넘어 오늘날 더욱 강렬한 형태로 살아 숨쉰다. 이곳 여성들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뿐 아니라 현재를 열정적으로 즐긴다. 이 작은 영토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정글 속에서는 잊혀진 의식을 속삭이는 마야 사원이, 낯선 이의 기대감을 품은 젊은 여성들의 웃음 속에서는 또 다른 비밀이, 그리고 한때 사랑에 빠져 돌아올 줄 몰랐던 이들의 침묵 속에서도 비밀이 숨어 있다. 벨리즈에서 사랑은 바다의 맛이고 달콤한 과일의 향기이며 드럼의 리듬이다. 쉽게 잊히지 않는 이유다. 벨리즈에서 여성은 수동적 배경이 아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절대적 주인공이다. 집을 돌볼 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며 공공장소를 그들의 카리스마로 장악한다. 무엇보다 많은 카리브 국가와 달리 스스로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누린다. 벨리즈 여성을 알면 아프리카 마야, 크리올, 가리푸나, 메노나이트라는 강력한 유산이 조화를 이룬 놀라운 결합을 이해하게 된다. 이곳 여인들의 매력은 자연미뿐 아니라 태도와 결단력, 부드러움과 대담함이 교차하는 욕망의 눈빛에서 피어난다. 많은 여성 여행객이 벨리즈 여인들의 자율성에 놀란다. 어떤 이들은 섬과 섬을 잇는 배의 선장으로, 또 어떤 이들은 발을 운영하며 존경을 얻는다. 관광업계에서 카리스마를 화폐로 삼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누구와 함께할지, 언제 관계를 끝낼지, 아이를 가질지 말지 스스로 결정한다. 가톨릭 산테리아, 개신교, 라스타파리, 토착 신앙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도덕은 개인 경험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한다. 그렇기에 사랑은 죄책감 없이 신선하게 누려진다. 많은 벨리즈 여성이 외국인과의 관계를 선호하는 이유도 우연이 아니다. 전통적 가부장 문화가 무책임한 남성을 양산해온 결과 책임감 없이 자녀를 방치하거나 방탕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이들은 마을을, 때로는 나라를 넘어야만 한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국적인 존재뿐 아니라 더 안정되고 헌신적인, 현지의 폐단에서 자유로운 약속처럼 받아들여진다. 때로 그 약속은 지켜지고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추구는 끊이지 않는다. 벨리즈를 찾는 외국인은 이 직접적인 태도에 속수무책이 된다. 어떤 여성은 파티 중에 주저없이 데이트를 제안하고 밤이 오기 전에 해변을 함께 걷자고 이름을 묻는다. 권력 게임도 긴 기다림도 없다. 이곳의 시간과 열정은 덧없기에 죄책감 없이 순간을 즐긴다. 그 솔직함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산이그나시오, 산익나치오. 나 당그리가, 당리가 같은 도시의 시장과 광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과일 장수, 신선한 생선 가게, 수공예품 상인 사이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성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파인애플을 건네거나 더위를 견디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며칠이 지나면 그 여성은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을 소개하거나 더 오래 머물라 제안하기도 한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벨리즈에서는 거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이다. 이 매혹에 빠지는 이들은 단지 젊은 애정이 필요한 중년 남성이 아니다. 배낭여행객, 원격 근무자, 3개월만 있다가 떠날 계획이던 이민자도 사랑의 마력에 이끌려 몇 년씩 머무른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여성들이 단순히 동반자나 경제적 지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애정, 교감, 대화와 관심을 원한다. 과중한 노동과 책임으로 지친 마음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한다. 여기서 또 다른 문화적 요소, 자부심이 빛난다. 어려움 속에서도 벨리즈 여성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내세우지 않는다. 강인하고 결단력 있으며 종종 구애하는 남성보다 성숙하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저없이 거절한다. 이 태도는 묵시적 존중을 만들어낸다. 방문객들은 여기서 장난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곧 깨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단번에 무시당할 것이다. 토레도. 지구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마야 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은 더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지만 새로운 세대 사이에서는 점차 개방성이 커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SNS에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외국인과의 이야기를 꿈꾸며 동시에 공동체 전통을 유지한다. 원시성과 현대성 사이의 이 이중성은 그들이 자유와 전통, 욕망과 생존을 협상하는 문화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가리푸나 공동체인 홉킨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노예 제도를 피해 저항한 아프리카인 후손인 가리푸나 여성들은 강력하고 깊은 영성을 지닌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최면적인 노래와 강렬한 춤, 헌신과 기쁨을 결합한 사랑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달빛 아래 푼타춤을 보며 그 에너지를 온전히 느낀 외국인은 가리푸나 여인을 잊지 못할 정도로 사랑에 빠진다. 이곳에서의 감정적 연결은 육체적 매력만큼이나 강렬하며 그들은 거의 신비로운 위엄을 간직해 매혹을 더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모든 벨리즈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을 비범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녀가 웃음을 띠며 음식을 내놓으면 소박한 식사도 진수성찬이 되고 문을 열면 보잘것없는 집도 궁전으로 변합니다. 비 오는 날조차 그녀가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달려가면 모험이 됩니다.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고 수많은 이야기와 가능성, 머물 이유를 채워 넣는 이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벨리즈에서 사랑을 감히 시도하는 남자들은 이곳의 관계가 계약이나 꼬리표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곳의 관계는 순간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비록 짧더라도 기억의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계산하지 않는 여성에게 선택받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은 드뭅니다. 벨리즈에서 사랑은 전략이 아니라 충동이며 진정한 충동일수록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많은 이들이 벨리즈를 순백의 해변과 야자수로 이루어진 단순한 카리브해 낙원으로 상상하지만 그 밤과 의식, 덜 알려진 구석들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곳의 삶은 관광이나 일상 노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의식적이고 관능적이며 축제적인 에너지가 모든 곳을 가득 채우며 그 생동감은 작은 마을에서부터 케이콜커의 바, 올란지 워크의 식민지 시대 거리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남녀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벨리즈의 진짜 삶을 이해하려면 현지 축제를 관찰해야 합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닌 문화적 재확인, 감정적 해방, 사회적 정복의 행위입니다. 가리푸나 축제에서는 북이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 울림은 최면처럼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생생한 색감의 천을 두른 여성들은 고대의 힘에 이끌리듯 타악기에 맞춰 움직이며 일종의 무화경에 빠집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몸짓 언어이며 유혹이자 독립선언입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긴 방문객은 무사히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적어도 사랑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벨리즈가 북과 무화경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September Celebrations나 코스타마야 페스티벌과 같은 카니발과 문화축제에서는 또 다른 면모가 펼쳐집니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환락, 나이에 상관없는 춤사위, 편견 없는 접촉이 폭발합니다. 이 행사들에는 계층도 나이도 없습니다. 젊은이, 어른, 노인, 관광객 할 것 없이 모두가 육체를 맞대고 두려움 없이 시선을 교환하며 모험을 향한 초대가 벨리즈 럼만큼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알코올은 단순한 곁들이는 요소가 아니라 촉매제입니다. 금기를 풀고 언어 장벽을 허물며 밤을 규칙 없는 놀이로 바꿔줍니다. 물론 그런 밤에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덧없는 만남은 슬픔 대신 축하의 대상이 됩니다. 즉각적인 쾌락, 순간의 입맞춤, 부담 없는 포옹은 설명 없이도 영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자신의 힘을 자각한 여성들은 언제 다가가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압니다. 죄책감 없이 코드를 주고받으며 꾸밈 없는 관심을 즐깁니다. 영원한 약속이 아닌 진정한 강렬함을 추구하며 방문객에게는 혼란스럽지만 중독성 있는 경험이 됩니다. 플라센시아나 엠버그리스케이처럼 럭셔리 관광과 지역 주민의 삶이 뒤섞인 곳에서는 현지인과 외지인 사이에 일종의 로맨틱 마이크로컬처가 발전했습니다. 도시의 스트레스, 가상관계, 공허한 유대에 지친 많은 방문객이 이곳에서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했던 직접적 인간적 연결, 역과 없는 접촉, 프로토콜 없는 욕망을 발견합니다. 현지 여성들은 이를 알고 느끼며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냉소가 아니라 현명함으로. 어떤 이는 외국인과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졌고 어떤 이는 잠시 스쳐간 연인과도 수년 후까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각 이야기는 살아있는 향수를 품고 있으며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다정함이 흐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로맨스는 아닙니다. 벨리즈의 일상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의료 자원의 부족, 어린 조산의 부담, 취약한 교육 시스템이 남긴 후유증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이가 선택 혹은 반김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지만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역경을 힘으로 전환합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를 돌보며 그럼에도 춤추러 나가거나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할 시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특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관심 있는 남성을 위해 토종 음식, 이구아나, 스튜, 소라 수프, 코코넛 밀크와 콩밥을 준비하는 벨리즈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심과 욕망, 감정적 개방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음식을 받는 이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친밀한 초대이자 무언의 의식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일상적인 제스처로 사랑을 드러냅니다. 마칼 강변을 함께 걷거나 해안선을 자전거로 달리거나 죽은 이와 대화하기 위해 묘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벨리즈에서는 죽음도 사회생활의 일부입니다. 여성들은 고인에게 꽃을 바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깨운 채로 자신의 뿌리와 향방을 잊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그 의식에 참여하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더 깊고 영적인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다른 카리브 국가들처럼 빈곤이 많은 여성을 공식적인 성관광으로 몰아넣은 곳도 있지만 벨리즈에서는 그 경계가 더 모호합니다. 물론 경제적 이익을 위한 만남도 있지만 거의 명시적인 거래로 구조화되지는 않습니다. 상호이익이자 진정한 애정이 공존하는 애매한 관계입니다. 관광객은 선물, 식사,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고 여성은 동반자, 즐거움, 진실한 애정을 나눕니다. 명문화된 계약은 없지만 묵시적 합의는 비공식 윤리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종종 그 관계는 여행자의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화, 심지어 가끔씩의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집을 열어주는 이는 닫기 어려운 문도 함께 여는 셈입니다. 이런 역동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가리푸나 마을입니다. 그곳 여성들은 아프리카 토착 기독교 전통이 결합된 관습의 수호자입니다. 자연과 영혼, 육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치유의식의 원을 이루는 춤을 포함하는데 이 춤에서 몸이 맞닿고 밀치며 연결됩니다. 방문객은 환영받지만 선입견은 문 앞에 두고 들어와야 합니다. 벨리즈에는 육체적 접촉을 제한하는 기독교적 도덕이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사회 규범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와 순간, 욕망의 진실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적 혼합과 삶의 혼돈 속에서 또 다른 연애관이 등장합니다.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아이를 갖거나 상호 동의해 동시다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타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정직함, 동반자 관계, 정서적 충실함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나라에는 여전히 가부장적 구조가 남아있지만 여성들은 그 규범 안에서 자유를 협상해냈습니다. 어떤 이는 공개적으로, 어떤 이는 은밀하게, 그러나 모두가 경험 속에서 단련된 교활함으로 삶을 꾸려갑니다. 벨리즈 여성들은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왕자도 영웅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정의 동반자, 모험의 공범자, 내면의 불꽃을 증언할 일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감정적 경계를 넘어설 준비가 된 사람만이 반쪽짜리 사랑이 아닌 온전한 강렬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구걸하지 않고 제공됩니다. 받는 이는 좀처럼 잊지 못합니다. 카리브 한가운데에 자리한 벨리즈는 계속해서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되는 곳도, 가장 발전된 곳도, 가장 홍보된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수감이 아닌 진정한 감각에 의해 삶이 지배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름이 명령하지 않고 소비가 정의하지 않으며 행복이 소유가 아닌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철학은 어느 관광 안내서에도 쓰여 있지 않지만 거리를 거닐 때 웃음소리 속에서 필터 없는 여성의 시선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벨리즈의 매력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대조에 있습니다. 한 블록 안에 침례교회, 과일 가판대, 레게바, 사랑을 부르는 자연요법을 파는 할머니를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현실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연기로 정화의식을 거행하지만 도시 중심에서는 외국인과 현지인이 만나는 스피드 데이트가 열립니다. 이 이중성은 벨리즈인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이토록 독특한 균형 속에서 여성들은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지역 공동체를 이끌며 시장을 운영하고 단호함과 다정함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춤추러 나가거나 거리에서 유혹하며 쾌락을 즐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쾌락은 죄가 아닙니다. 많은 이가 학위도 큰 부도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지만 구매하거나 배울 수 없는 진정한 매력과 자신감을 지닙니다. 그 진정성이 벨리즈를 다른 관광의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형 리조트나 피상적 사치의 대상이 아닌 연결과 인간미, 온기를 찾는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공허한 관계와 위선적 감정, 디지털 접촉에 지친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느끼는 것을 말하고 판단 없이 들어줄 장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벨리즈 여성들은 은행 계좌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춤추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꿈을 믿는지 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부 방문객은 계획보다 오래 머무르고 어떤 이는 매년 돌아옵니다. 벨리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안정에서 사랑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이엔드 주택이나 계약이 없어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함께 흔들리는 해먹 하나, 진실한 웃음 하나, 저녁 노을 속에서 청승맞은 귀뚜라미 소리가 사랑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벨리즈의 아름다움은 그 혹독함에도 있습니다. 빈곤이 있고 불평등과 범죄, 정치 부패가 존재합니다. 식수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사랑하고 춤춥니다. 역경이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 재창조 능력과 좌절 속에서도 불꽃을 잃지 않는 힘이 벨리즈를 살아있는 회복력의 교훈으로 만듭니다.
특히 여성들은 국가의 부재를 대체하는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음식을 나누고 일자리를 찾거나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때 서로를 돕습니다. 심리학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신실한 친구인 코마드레, 이웃, 현명한 이모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 원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라 정서적 부족을 채워주는 부족의 일원이 됩니다. 많은 마을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호텔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생선머리 수프를 끓이거나 손수 만든 빵을 튀기는 사이에 고백이 오가고 모험이 시작되며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 여성이 요리를 가르쳐 준다며 집으로 초대하지만 진짜 의도는 당신이 듣는 법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구원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동행해 줄 일을 원합니다. 이처럼 깊은 정서적 유대에는 육체적 측면도 부끄러움 없이 포함됩니다. 벨리즈에서 육체는 검열되지 않고 축하받습니다. 해변은 단순한 일광욕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혹의 무대입니다. 입맞춤은 바람에 실려오고 포옹은 따뜻한 모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맥락 속에서 여성들은 필터나 노출 없이 눈빛, 진실한 웃음, 의도적인 스침만으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하룻밤으로 끝나고 어떤 이야기는 평생을 이어가지만 모두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벨리즈는 전통적인 사랑이 지배적인 곳이 아닙니다. 열린 관계가 놀라움이 아니며 자유로운 결합이 흔합니다. 여러 남성과 아이를 둔 여성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떨어져 살지만 깊이 사랑하는 커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성과 죽은 자에 대한 신앙과 공존합니다. 벨리즈에서는 현대와 고대를 선택하지 않고 동시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에도 문화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공동체는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축하합니다. 파티를 열고 노래하고 춤추어 떠난 이를 기립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많은 여성이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광객이 고인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거나 더 큰 위로를 주는 이웃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벨리즈는 성스러움과 인간미를 혼합하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조화로운 혼돈과 아이러니 속에서 강력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벨리즈에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자연과의 접촉, 감정을 느낄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여성들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잃고 견디고 누리는 모든 경험을 몸짓과 말, 손길로 전합니다. 벨리즈는 모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칙, 절대적 확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찾는 이는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는 사치스러운 리조트가 제공할 수 없는 진짜 인간성을 발견합니다. 야자수, 럼, 웃음, 필터 없는 시선 사이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사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기 전에는 몰랐던 그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